때는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는 과속운전을 하던 흑인 로드니 킹은 백인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 흑인은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매우 난폭하게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를 몇 번이나 해봤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로드니 킹은 맨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상점가를 약탈하고 방화를 하는 등 인종차별의 분노를 방출했는데요. 하지만 뜬금없게도 분노의 화살이 코리안타운에 사는 즉 한국인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흑인 사회에서 한국인을 증오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LA에서 흑인 갱단과 범죄율이 높아지자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흑인들과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흑인들은 적반하장으로 몸집도 작은 놈들이 감히? 라는 생각과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죄 없는 한국인들에게 약탈과 방화를 가한 것입니다. 정작 백인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로드니 킹은 강도짓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 그 강도짓을 당한 상가가 한국인이 운영하던 상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흑인의 폭동에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대처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피트 월스는 한인촌에 지원을 할 만큼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며 백인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이렇게 버림받은 한국인들에겐 절망만을 안겨줬는데요. 미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기회 삼아 한국인들이 흑인 상권을 침해했다며 흑인과 한국인들을 이간질하며 다른 곳으로 눈길을 쏠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경찰들은 흑인 폭동을 막기 위해 백인 거주 지역으로 통하는 길은 완벽히 막았으나 한인 거주 지역은 활짝 열어놓는 비인륜적인 짓을 하였으며 당시 LA 타임즈의 한인 인터뷰에 의하면 일대에 경찰차가 4대나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총소리가 나자마자 1초도 안 돼 죄다 주랭랑 치는 모습을 보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역으로 방해만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폭동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7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한인 사회가 입은 피해 금액은 최소 3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총 피해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흑인들의 폭동에 한인들은 한국에서 받았던 군사훈련으로 가족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근 지역의 유학생들과 해병 전우회가 옥상에 모래를 쌓아 진지를 구축하였고 저격병을 배치하는 등 다른 나라 시민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한인타운을 지켜내는데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죠. 당시 한인 AM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는 한인타운을 위해 한국인 특유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라디오 코리아는 피해를 받고 있는 상가를 제보받고 상가 주변에 있는 자경단들에게 빠르게 전달하여 방어를 돕게 해주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도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을 위해 다 함께 지원을 해주는 모습은 우리 한국인의 진면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단순히 몸집 작은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봤던 흑인들은 한국인들의 사격 능력과 협동 능력에 크게 당황하였고 약탈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자 서서히 코리안타운에 대한 약탈이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약탈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스스로를 지킨 한국인들에게 감명받으며 한인타운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인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소수민족인 한국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면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이 얼마나 한국인들을 강인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격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군사훈련을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총을 만져볼 기회도 없을 뿐더러 총을 실제로 보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2년에 가까운 군사훈련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능숙한 사격과 총기 손질이 가능한 인원이 대략
2천만 명이 넘는 것인데요. 총기 소지가 허가되는 미국조차도 이 정도의 수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강인함을 뽐내는 민족인 것인데요. 최근에는 군수 물자마저도 압도적으로 발전되어 수입을 의존하던 국가에서 수출을 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5년 전보다 210%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탱크 K2 흑표전차는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사우디, 폴란드 등 여러 선진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여 미국, 영국, 독일, 콜롬비아, 터키, 카타르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 전투기 F-35를 대처할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어 세계에 한국인들의 끈기와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군수 발전으로 인해 세계 국방력 6위를 자랑하는 어마무시한 국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기본으로 깔려있는 사격 능력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드튜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